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지우 강사입니다. 자, 유튜브 처음 올리는 영상이 해설 강의가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념 완성이 오픈을 하면서 데일리 테스트를 매주 제공하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풀 수 있도록 일주일치를 묶어서 드리니까 매일매일 푸시고 저녁마다 인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이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주간 플래너를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작성하셔서 주마다 얼마나 내가 수행을 했는지 본인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뭐 한국사의 내용을 쓰셔도 좋고 다른 과목까지도 전체적으로 학습한 거를 쓰셔도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 플래너 아니더라도 다른 플래너를 활용하셔서 한국사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푸짐한 경품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에 앞서서 13일과 14일 내용에 정답을 조금 오류가 있어서 수정한 게 있습니다. 카페에는 수정본을 올려놨는데 혹시 처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수정한 내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시죠.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맨날 이동하는 생활에서 대충 짓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에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석기 시대는 농경의 시작이고요. 농경이 발달하고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X로 가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무덤 양식으로 동무덤이다라고 하는데 X라고 일단 가야 되고요.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돌자가 들어가는 돌널 무덤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동무덤이나 널무덤 이런 것들은 철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신석기 시대에는 조피수수 등이 재배되었다. 가능해요. 근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므로 X로 가야겠죠? 5번 청동기 시대에는 명도전 발령제가 출토되는 거 뭐야?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앞뒤 내용도 다 틀리네요. 요 내용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내용은 뭐 예를 들면 거푸집이라든지 아니면 세용동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다 철기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X로 가야 됩니다.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축조한 거는 청동기 시대이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신석기.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건 날씨가 따뜻해졌던 신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거푸집, 세영동거 위에서 봤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철기 시대에 해당하고요. 주먹도끼와 찌개,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공주석장리, 연천전곡리 다 중요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보면 밀개, 찌르개라는 등의 무슨 개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12번 보시면 탄화된 좁쌀에다가 빗살무늬 토기하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13번 보시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2세 초기엔 여전히 채집 사냥한다. 채집과 사냥은 지금도 하니까요. 없어지는 거 아닌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보고 신석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민무늬토기 그리고 반달돌카가 나와 있네요.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제일 대표적인 유물이 되고 그다음에 반달돌카도 벼농사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라고 했죠. 청동기 시대에 청동제 농기구 없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비싸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고요. 돌로 만든 농기구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15번 가겠습니다. 관련 시대 보겠습니다. 이거 주먹도끼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톡이네요. 그래서 얘는 신석기, 얘는 비파형 동검이죠?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18번 넘어가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마을,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정착해야 되죠. 지탐리 유적에선 탄화된 곡식과 농기구가 발생하였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긁게, 밀게, 주먹지르개 도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냐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개 껍데기 가공 가능하죠? 네, 좋습니다. 신석기 시대 강가나 해안가 살기 때문에 조개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개 무덤, 패총 같은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네요. 19번. 집터는 움집인데 바닥이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중앙에 화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신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동무덤 철기고요. 가락바퀴 가능하네요.
농경의 발달, 사유재산 제도의 계급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비파용 동검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니까 틀렸습니다. 20번 평창군에서 가시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비파용 동검이라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가셔야 될 거고요. 계급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등장하니까요. 명도정 발령전은 철기시대 하는 거고요. 3번의 고인돌 정답이죠. 조피수수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가 가장 이제 유력하니까 사실 정답은 3번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12일 화요일 문제입니다. 1번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위만조선식이죠. 정확하게는. 네, 그 다음에 부여는 형이 죽음, 2번. 옥저는 매년 10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맹은 어느 나라입니까? 용맹, 동맹이니까 이거는 고구려 동맹이 되겠죠? 조금 줄여보죠. 고구려. 3번. 부여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 우린 이거를 형사취수제라고 부르고, 이 풍습은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이런 풍습이었죠. 일책십이법과 함께 형사취수제는 둘 다 나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일 씨족사회의 어떤 독특한 풍습이죠. 서로 다른 지역을 침범하진 않는데 다른 지역과는 결혼을 하는 조개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읍군과 삼로는 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였습니까? 옥저 또는 동해라고 표현했었죠? 네, 이건 X입니다. 사만은 신지 아니면 읍차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16번 제사장인 청구가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건 재정분리의 사회였던 사만에 해당하고요. 민며느리제라고 하면 우리는 옥저라고 봤었죠. 반대되는 풍습은 서옥제였는데 서옥제는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자, 18번에 보시면 제가회의 나와 있으면 제가회의 고구려고요. 참고로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였고요. 이 화백회의를 이끄는 짱이 상대등이었습니다. 만장일치제의 특징을 갖고 있었죠. 9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무천, 동해 무천, 동무 기억하시면 되죠. 범금팔조, 팔조법이라는 법조항이 있었던 거는 고조선이고요. 고조선은 멸망 이후에 법조항이 60여 개조로 늘어났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와, 이 내용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중시. 돈을 곡식으로 갚는다. 노축질하는 대로 노비로 삼는다. 이게 바로 팔조법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는 고조선 가시면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하고 소도라고 한다. 이 나라는 사만이죠. 재정 분리사회입니다. 13번 책화제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동해 동화책 기억하세요. 14번 자, 여기 볼까? 고추가 사자조이 선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가, 고추가, 대가 이거 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의 관리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15번 요게 바로 소떼인데요. 여기에 요게 이제 소도와 관련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나라가 사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뾰족한 철자형 집터 아니면은 이렇게 여자 모양 한자 중에 여라는 한자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요런 모양의 집터가 나오면 동해의 집터입니다. 자, 이거는 덩이세인데요. 화폐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철 생산이 우수했던 우리 가야와 관련돼 있습니다. 18번. 이 법은 아까 봤듯이 팔조법이죠. 팔조법은 한서지리지에서 남아 있습니다. 8개 중에서 3개 조항이 남아 있네요. 그럼 이 나라는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만이죠. 해동성국이라고 하면 엄청 잘 나가는 발해가 중국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이때 당시 우리 엄청 잘 나가던 전성기의 왕인 선왕 때입니다.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거는 고구려고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시기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였다. 19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혼인풍속에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면 어린 나이에 지금 남자 집으로 가져간다. 이 내용은 민며느리제 어느 나라냐면 옥저에 해당하고 나에 보시면 영고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 영고는 12월에 있었던 제천 행사가 되고 부영고 기억하세요? 부영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던 건 옥저가 아니라 동해에 해당하는 풍습이라서 안 되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할 책화가 있던 것도 동화책에 해당하죠.
3번 사출도 너무 중요한 부여의 특징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한 거는 가야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20번 다음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책화제도 동해적 동화책, 사출도는 부여, 서옥죄는 남자 집을 여자의 집에다 짓는 거죠. 서방님의 가옥해서 서옥죄였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이었고요. 무천은 동무해서 동해에서 거인되는 10월달에 제천 행사가 됩니다. 그래 정답이네요. 4번 소도라고 불린 신성구역이 존재하는 건 재정분리의 사회였던 사만의 내용이죠.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10월 13일 수요일 날 삼국시대 문제를 보겠습니다. 금강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네, 그렇죠. 백제의 무열왕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열왕이 아니라 무열왕은 김춘추가 되고요. 그건 신라의 김춘추고 백제의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이즈미담로에다 왕족 파견했다. 이건 X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신라의 눌지마리간은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다. 틀립니다. 눌지가 아니라 뇌물마리간 때에 해당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후연 등을 격파하여 만주일대를 장악했다. 네, 북쪽으로 많이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아래에 내려와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삼국의 불교 공인이라고 하면 불, 소, 침, 눌 가야 되는데 고이왕 아니고요. 16. 신라는 공인, 눌지마리간 때 수용이 됐다가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공인이 된 거죠. 소수림과 버풍은 맞지만 백제가 틀려서 안 됩니다. 6번, 요게 정답이 수정이 좀 됐습니다. 고구려는 어느 왕 때, 신라는 어느 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다. 율소고법 기억하세요? 고구려는 소수림, 신라는 버풍왕입니다. 남진정책 추진하기 위한 고구려의 어느 왕,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천도를 생각하시면 원래는 졸본 지역에 있었는데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갔다가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평양이란 곳으로 가게 되죠. 8번 어디 나라의 어느 왕은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답니다. 이게 신라의 북왕이 되었습니다. 9번 어느 왕이 군대를 보내 어디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와, 우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에 이 내용이 써져 있고 그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 조금 지배에 놓이게 되는 거죠. 10번 어느 왕 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전은 다 신라의 지승왕이 되죠. 좋습니다. 11번 우산국이 항복했다. 제가 지우 기억하라고 했네요. 이게 신라의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했던 내용이죠. 12번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했답니다. 깨졌네요. 자, 그리고 나제 동맹이 결렬되었고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게 되었다. 당항성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을 다 차지해서 백제의 성왕이 이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지금 수용했고요. 이 왕은 태학을 세웠답니다. 불교 수용의 태학 설립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죠. 율령반포, 불교공인, 그 다음에 태학설립 이렇게 있습니다.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왔는데 고구려왕이 열심히 맞서 싸우다가 서거하였다. 제가 백제가 잘 나갈 때가 4세기인데 와서 고구려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백제는 근초고 고구려는 누굽니까? 우리 고국원왕이 되죠. 근데 반면에 고구려가 5세기에 잘 나가니까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럼 거꾸로 백제는 그때 세상에서 제일 괴롭게 죽었던 누굽니까? 계로왕 사망하고요. 고구려는 엄청 잘 나가는 장수왕이 공격했죠. 이렇게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건 백제의 근초고 잘 나갈 때 고구려는 고구번왕 쓰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15번 가겠습니다. 칠지도 근초고왕 시기에 일본에다가 하사한 칼입니다.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호음형 그릇은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이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광개토 대왕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장수왕 때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세워준 비석이 되겠습니다.
18번. 신라군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했대요. 이로써 신라는 백제와 함께 한강 상류 지역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한강 유역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왕이 신주를 설치하고 기무려 훈주를 임명했다. 즉 신라의 왕이 되겠네요. 진흥왕입니다. 6세기죠. 병부 설치, 율령반포라는 것은 우리 요 한자를 썼던 버풍왕이 되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 지우지증왕이네요. 대가를 병합했다. 이게 정답이죠. 짜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자 건립한 사람은 선덕여왕일 거고요. 우리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지증왕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버풍왕, 진흥왕, 그 다음에 신라 상대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선덕여왕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다음 중 가와나 사이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하면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구려 왕을 전사시켰다. 그러면은 이 당시 백제의 왕은 근초고, 고구려는 고국원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기는 4세기.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아,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지.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 장수, 백제의 왕이 사망한 게 계로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가 5세기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국원왕이 사망해서 소수라 측에 놀랐던 소수림 왕이 체제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로 이어지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버풍왕 보시면 6세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영유왕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 당시에 누가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권력을 많이 쌓았냐면 연개소문이었죠. 근데 이 내용은 다 7세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안 되고요. 동성왕은 신라의 소주마리과가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서서 5세기 때 5세기 때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가 나제 비눌 기억하세요? 나제 비유와 누지마리간이 동맹을 맺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리 죄송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소지마리간이 같이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도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장수왕이 이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왕이 체결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6세기에 가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까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진흥왕이 배신 때려서 그런 거죠.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거련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거련이 사실 누군지를 알면 되게 편한 문제인데 모르니까 일단 가봅시다. 거련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근데 백제 왕 경이라는 사람이 아들 문주를 신라의 보현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신라가 군사를 내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 또한 피살되었다. 왕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문주가 지금 신라에 갔다. 문주왕이 우리 나중에 한성 함락돼서 웅진으로 천도하는 국왕 아니겠습니까? 아, 백제의 왕이 죽은 거는 5세기에 고구려 장수왕이 공격해서 그렇구나.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4세기에 미천왕. 여러분, 4세기에 미천왕이 낙랑을 없애다 보니까 여기에 고구려가 낙랑을 없애서 여기 땅을 다 고구려 가지고 밑에는 백제가 있고 이 둘이 싸우게 됐더니 하필 4세기라서 백제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고 소수리왕이 체제 정비하고 광개토대왕이 잘 나가고 그 이후에 장수왕이 두 명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참 전의 내용입니다. 도읍을 국내 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왜요? 남진 정책 추진하려고요. 3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했다. 이거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죠? 틀렸고요.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이거 소수림왕입니다. 그럼 우리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미천왕 나오고요. 소수림왕 나오고요. 광개토 대왕 나오고 그 다음에 장수왕 나오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목요일 문제입니다. 고국원왕은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국 천왕 시기에 부자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라고 가야 됩니다. 버풍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조직했다? 아니죠. 버풍왕이 아니라 우리 진흥왕으로 쓰셔야 됩니다.
눌지마리까는 백제와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나제, 비눌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고요.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와 둘 다 교류했다. 맞는 말이네요. 광개토대왕이 평양성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가 북쪽으로 넓혔으니까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서안평 점령한 거는 고구려의 미천왕입니다. 7번 고구려의 누가 수의 군대를 어느 지역에서 크게 물리쳤다. 수나라와의 살수대첩 누굽니까? 물지문덕이고 시기는 몇 세기냐면 7세기에 해당합니다. 8번 어느 나라의 누구 왕이 마한을 통합했다. 부자상속 황리 엄청 잘 나가는 왕이네요. 마한을 통합해서 그 땅을 다 백제로 만들어 놓은 그 왕이 백제의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어느 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다.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가 되겠네요. 10번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백제의 중흥을 꿈꿨던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입니다. 11번 신라의 왕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4세기 무렵 이사금이 아니라 마리간으로 바뀌었대요. 마리간 칭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뇌물마리간입니다. 그러다 이후에 지증왕 때부터 왕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12번 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지금 비장인 3년 상군 고관 도도가 급히 쳐서 왕을 죽여버렸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했던 왕은 백제의 성왕입니다. 진흥왕의 배신 때문에 쳐들어갔다가 본인이 사망했죠. 13번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이르렀는데 신라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에 쳐들어갔는데 신라에서 죽임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위에 봤던 백제 성왕입니다. 그 당시에 신라왕은 진흥왕이 되는 거죠. 내신 좌평, 내두 좌평, 내법 좌평, 위사 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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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육좌평제 백제의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은 육좌평제, 16관등제, 삼색공복을 정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져서 15번요. 이거 철거 보시네요. 철 생산이 우수했던 가야 보시면 되고요. 북한산 순수비 신라 진흥왕, 단양 적성비도 신라 진흥왕입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는 일단 한강이 이렇게 있을 때 진흥왕이 여기 이렇게 한강의 상류 먼저 차지했을 때 단양 신라 적성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강을 다 차지한 다음에 우와 여기도 내 땅이다 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겁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비유왕이 눌지마리간과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장수왕이 너무 잘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세기. 근초고왕은 4세기, 광개토대왕은 4에서 5세기인데 아시지만 요 4세기에 있는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나라고 써야겠네요.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소스라치게 논란 소수리망이 체제정비를 했고 그 이후에 전성기인 광개토대왕 나오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나와야 그때 나즈 동맹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다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 제2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순장금지 그리고 소를 부려서 논밭 갈았다. 이게 우경실시죠? 그럼 이거는 신라 지증왕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랍니다. 전국의 주군현 정비 가능하고요. 마립간에서 왕후를 바꿨고 통시전 설치 가능하고요. 4번 이사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건 잘 나가는 왕 때 아닙니까? 진흥왕 때 해당하죠? 틀렸네요. 자, 20번 다음 내용을 오래된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되어 있는데 일단 어느 왕인지를 좀 따져봅시다. 관산성 전투라고 하면 성왕 시기, 신라로 따지면 진흥왕 시기에 해당하고요. 사비천도 누구 때입니까? 사비천도는 우리 그 성왕, 백제 성왕, 한성, 웅진, 사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역과 니은이 둘 다 성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관산선 전투에서는 성왕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비천도는 성왕이 잘 살아보려고 사비로 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투에서 사망하기 전에 천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니은 다음에 기역이겠죠? 금강가야는 버풍왕시기인데 버풍왕시기면 같은 6세기여도 요거는 진흥왕시기니까 요거보다 더 앞이겠죠. 그럼 디귿은 앞에 나올 거고. 신집 편찬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신집 7세기 영양왕 백제는 서기 근초고왕 신라 국사죠. 6세기 진흥왕 그럼 얘는 리을은 7세기의 내용이니까 제일 뒤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0월 15일 금요일 문제입니다. 신문왕은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2정이 아니라 10정이었죠? 좋습니다. 전국 9주로 쪼갰는데 그 9주 중에서 한 주가 너무 넓어서 그곳에 10개를 하나를 더 배치해서 총 10개가 필요했다라고 했었고요. 백제의 부흥운동은 복신도침, 이름 희한한 들 다 맞습니다. 근데 신라가 아니라 일본의 지원을 받았죠? 틀렸고요. 진성여왕식이 최승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치원이죠? 시무 10여 조가 건의가 됐으나 수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승로는 고려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렸습니다. 견훤은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궁에는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궁에는 송악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이후에 철원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X. 5번 신라 하대에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계열의 유학재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최치원, 시무 10여조는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육두품들이 신라 하대에는 반신라적인 경영을 띄었다라고 했었죠. 구조소경 체제는 아버지가 통일했던 신라 신문왕입니다. 노급을 부활한 거는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했고 나중에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죠. 신라말 지방에서 반독립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할 거고요. 이들이 좋아하는 게 풍수지리라든지 아니면 선종, 불교 좋아합니다. 고구려는 어느 성이 함락됐다? 마지막 수도성 평양성이 함락되었고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어서 멸망했습니다. 각각 부흥운동하고요. 통일신라는 왕의 직속기구로 집사부, 그곳의 장관이 시중이죠. 그들의 권한이 강화된 게 바로 신라 중대의 모습입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답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투, 나당전쟁입니다. 건모잠이라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한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왕으로 삼았다. 이게 누구냐면 안승이고 우린 이거를 고구려 부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13번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아서 창고가 텅텅 비었다. 지금 원종과 애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게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의 집권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봉기입니다. 적고적애난, 원종애노애난 이런 게 있었죠. 자,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희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여버리고 싶은데 본인의 힘이 세지 않으니까 궁복이라는 청해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걸 듣고선 당신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저 왕을 죽여준다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당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궁복이 들어가서 이 왕을 죽여버렸고 김우징이 왕이 됐는데 김우징이 왕비로 삼겠다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래서 궁복이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 궁복을 뭐라 그랬냐면 장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청해진을 보시고 알면 좋고요. 장보고의 나는 신라 하대에 일어났던 왕위쟁탈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왕위쟁탈전에 가담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15번 첨성대입니다. 선덕여왕이고요. 16번에 석굴암 본존불이죠. 관련 국가는 통일신라입니다. 에밀레종이네요. 우리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통일신라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했습니다. 다음 역사적 사실을 시대순으로 나열할 때 세 번째로 해당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들을 보실 때 한강을 가지고 싸울 때는 6세기 전의 내용이고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면 7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 가나다의 내용은 다 7세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라에 보시면 게로왕을 죽이고 남녀를 뭐 잡아서 돌아왔다라 돼 있는데 고구려의 왕이 5세기 장수왕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가장 먼저 나오는 라가 나와야 될 거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한반도 공격, 그 다음에 나당 연맹, 나당 전쟁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한반도 공격 내용이 먼저 나오겠죠? 고구려가 수의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시대첩에서 승리를 거뒀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아서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 천리장성을 감독하면서 권력을 얻은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게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당연맹 만들어서 순서대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약속과는 달리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가지겠다 그러면서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이런 거 설치하니까 나당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나가 되겠습니다. 19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일에 왕이 교석이 내리기를 반란개수 흠돌이라 되어 있습니다. 김흠돌이 반란 일으켰네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 너무 중요하죠. 황룡사 건립은 진흥왕이고요. 발해의 유민을 포용한 사람은 고려시대의 태조왕건입니다. 매소성과 기벌부 전투에서 승리해서 삼국통일을 완수한 사람은 통일신라 문무왕이죠. 틀렸습니다. 20번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왕위쟁탈전이 치열하다. 무열한 개의 전제왕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신라 하대 모습이네요. 신라 하대는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선종불교와 풍수질이 엄청 좋았고요.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된 건 중대이지 하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도 중대의 신문왕에 해당하죠. 육두품도 반신라적인 경향을 띠면서 골품제의 모습을 비판했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를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푸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페 게시판에도 인증을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3주차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